네, 글로벌 정세가 약간은 불안해진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연결고리로 여러 가지 내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뭐 대부분 다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시선을 좀 돌려서 네.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여주시죠. 벌칸 머티리얼스,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주다. 인프라 투자. 지금 약간은 이런 내용 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관련해서 좀 봐야 되나 봐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네. 지금 뭐 건축 자재 어제 좀 셌죠. 예. 사실 좀 이렇게 간만에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경기 민감주가 못 가는 상황에서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이제는 건설주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건설주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예,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올해 또 여전히 좀 이제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이 볼칸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자재에 관련된 제조 판매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돌, 모래 이제 같은 이제 건설 골재가 좀 주 매출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20개 주라든지 뭐 멕시코 쪽에 주택, 비주택, 인프라 같은 곳에서 이제 어떤 건축 시장에서 네. 상당히 활발한 어떤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인프라들이 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민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공공 쪽의 어떤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같은 부분은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일할 사람을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항상 미국은 지금 노동력의 문제죠. 네, 인력 네. 부족에다 이제 원부자재가 좀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반영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매출은 그래도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 경기가 그래도 미국은 좀 회복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결국 이런 원자재를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전가는 어느 정도 했지만 또 일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수주를 다 이제 소화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다시 네. 한번 또 드라이버가 걸린다고 한다면 예. 더욱더 큰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바이든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아직은 통과를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약간 스톱이 된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네. 했다 보니까. 근데 3월 전에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된 가이던스는 이제 3월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25bp든 50bp든 그리고 1년에 몇 번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네. 분명히 가이던스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좀 나온 뉴스도 결국은 이제 3월에는 이제 땅이 좀 다시 녹고 이러다 보니까 네. 러시아 쪽에서 이런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월에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계속 뉴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프라 쪽은 올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미리미리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성장 매출은 이제 25% 이상.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25에서 26%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볼 때 작년에도 매출은 선방했어요. 한 14% 정도 성장했지만 올해는 25%니까 거의 한 10% 이상 더 성장하는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인프라 투자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뭐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기차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연결될 수 예, 있는 여러 개가 지금 다 달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못 통과해요. 예,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통관이 지금 아예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일단 좀 진행 중인 것으로 계류 보이고 중이죠. 있기 계류 중.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고 또 네. 비주택 쪽으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도 분명히 좀 미국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리오프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고용만 좀 해결이 되면 네. 수요나 이런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마스크도 이제 좀 벗는 그런 분위기다 네. 보니까 좀 더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곧 있을 좀 호재 정도로 좀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예.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렇군요. 너무 이제 예산을 많이 푼다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공화당 입장에서. 네, 공화당 예.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프라 쪽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뜻을 모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복지 쪽은 좀 너무 이제 풀어주지 말자. 풀은 약간 그런 아. 부분이 스탠스가 있습니다만 예. 특히 인프라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재생 쪽은 약간 좀 논의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이런 건설, 도로, 항만 이런 SOC 쪽 같은 경우는 공화당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선 분명히 좀 그렇군요.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생각보다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이제 미국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화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뭐 건축 건자재 쪽 이런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건축과 관련해서 좀 뭘까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미국향 제품들이 이제 두산밥켓이랑 밥켓, 진성 예. TC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선방은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따라서 물량이 좀 증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전가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그건 전가가 되면 어쨌든 좋은 거죠. 네 전가가 예, 되는데 그런 기업 부분을 통해서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그 영업이익률의 좀 개선 폭은 좀 음.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캐터필라 쪽이라 네. 거의 이제 큰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뭐 또 연결이 그렇게 되는군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던 부분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부분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용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조금은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좀 건설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은 좀 거의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선거, 이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또 공약들이 나오고 네, 있죠.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 내에서도 이런 건설 기계 쪽 이게 먼저 좀 움직인다고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보여주시죠. 이번엔 OTT네요. 로쿠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니까 안 좋은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이네요. 네, 사실 이제 로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거의 주가가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특히 이제 그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이제 많이 1분기 안 좋았나요? 이제 내년 올해 이제 1분기 가이던스를 좀 발표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 네. 또 이제 1분기 올해 가이던스가 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맞추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결과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8.6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8,600억 8억 6천만 달러 근데 이제 8억 9천만 달러가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약간 밑돌았군요. 예, 약간 밑돌았던 부분. 근데 이제 또 연속으로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한 7억 5천만 달러 근데 이제 7억 2천만 달러를 좀 제시를 하면서 예. 요것도 약간은 좀 모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많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경영진의 지금 얘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TV 시장의 좀 어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스트리밍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뭐 TV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확실히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는 있는데 네. 이제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까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아무것도 못 만들고 네, 있는 그런 밀리는. 부분을 통해서 아하. 이 공급망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이 정형진도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도 갈 것 같다. 올해까지 계속 갈 것 같다. 올해 내내요. 네, 그래서
뭐 TV OEM 파트너의 어떤 재고 문제도 상당히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단기간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격 정가를 하던가 뭔가 좀 수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모든 업체들이 한정된 자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쟁도 엄청 심해지고. 예,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대부분의 이제 특히 이제 제조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산업군에서 예. 올 한 해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좀 산업을 가로지르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면서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플랫폼 업체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컨텐츠 쪽에 좀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는 이제 우리 컨텐츠 골목 중에 하나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어제 강했죠. 네, 어제 강했던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잘 나왔죠. 네. 그러면서 실적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보다 실적도 좋았고 또 M&A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M&A를 통해서 올해 또 많은 편수를 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글로벌 OTT 쪽으로 좀 제공되는 뭐 그런 좀 선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IP가 다 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좀 시세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보면 작년 4분기 실적은 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로쿠랑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제작 편수가 지금 뭐 30편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OTT 관련된 쪽, 그다음 자체적으로 영화도 있고, 네.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있고, 물론 이제 극장 쪽은 살짝 좀 부진합니다만,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면 예. 좀 시선을 돌려서 아.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컨텐츠 업체들이 좀 상당히 작년부터 M&A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형 성장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확실히 좀 양질의 컨텐츠가 뭐 OTT뿐만 아니라 극장 같은 여러 군데 매체를 통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 OTT 중에서는 IP가 어쨌든 그 회사한테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텐데 네. 그런 IP에 히트친 회사를 고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뭐 올 한 해 뭐 그동안 안 만들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만든다 이런 회사 쪽에 좀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일단 저는 올해 워낙 조금 장세가 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약간 대표적인 종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조금 안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가는 쪽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선별을 해야지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인 거군요. 너무 아예 안 하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라든지 성과가 좀 걸리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평가는 되지만 사실 언제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네, 예.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에 좀 하면서 예. 좀 색다른 모멘텀, 다른 걸 그런 걸 통해서 좀 주가가 좀 빨리 부양될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조건 업황 전체가 다 간다라기보다는 딱 근거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